네, 이제 가우시안 분포에 대한 베이즈 규칙의 증명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증명 부분이니까요. 약간 증명 과정이 별로 이제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화는 뛰어넘어도 괜찮게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결합 분포 Z, Y의 결합 분포를 이제 찾고 싶은 것이 되겠죠. 이 결합 분포는 두 개의 분포의 곱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바 z의 확률이랑 그리고 z의 확률 분포랑 두 개의 곱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이제 앞에서 단변량 분포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이것에 우리가 로그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다가도 이제 로그를 취하고요. 오른쪽에다가도 로그를 취하면은 얘네 둘은 곱이니까 이제 로그 p z의 플러스 로그 p y 바 z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이 각각 pz랑 py 바 z는 우리가 모델링을 앞에서 했었죠. pz의 로그는 우리가 상수항을 떼놓고 보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py 바 z의 로그 확률도 상수항을 떼놓고 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z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y의 평균값을 이제 z로서 선형 인자로서 우리가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쳐서 y의 평균값을 이제 wz 바이어스로 바꾼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원래는 이제 뮤 y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 모델에서 뮤 y를 어떻게 모델링을 했냐면은 w 행렬 곱하기 z 벡터 마이너스 바이어스 벡터로 이제 플러스 바이어스 벡터로 이제 모델링을 했으니까요. 우리가 마이너스 뮤 y가 들어갈 부분에 얘를 대신 넣어서 우리가 이 식을 전개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x랑 y의 결합 확률 분포의 로그를 취한 것이 상수항을 떼놓고 보면은 이제 오른쪽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인데 쿼드라틱 폼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쿼드라틱 폼의 의미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떤 벡터가 있고요. 그 사이에 매트릭스가 있고 그리고 그 벡터 똑같은 벡터가 있을 때 우리가 2차 항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 z의 제곱에 해당하는 쿼드라틱 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벡터랑 이 벡터가 있는데요. 보면은 y가 이제 y 트랜스포즈 곱하기 y 꼴로 나타나는 y의 일종의 제곱의 꼴로 나타나는 2차 항식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매트릭스가 곱해지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식이 이제 결과적으로 로그의 pzy가 2차 항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z의 제곱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요. 이제 y의 제곱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또 여기서는 이제 y랑 z항의 곱셈으로 이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차 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차 항만 떼놓고 1차 항 말고 이제 2차 항 부분만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걔를 이제 q라고 진행을 이렇게 q라고 이제 변수로 놓겠고요. 그래서 앞에 봤었던 이 부분이 이제 있었죠. 얘는 바로 앞에 봤었던 애들 중에서 이차항이 얘로 이제 구성이 되겠죠. 얘 곱하기 얘가 바로 방금 봤었던 얘가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항인 이제 y 시그마 인버스 y도 얘 곱하기 얘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밑에 부분에서는 이차항이 여러 개죠. 이제 y 두 개, 이제 y 제곱으로 이루어진 이차항도 있고요. 또 이제 y랑 wz로 이루어진 이차항도 있습니다. 또한 wz랑 y로 이루어진 항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wz랑 wz로 이루어진 이렇게 네 개의 이차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이렇게 써질 수 있죠. 그래서 wz로 이루어진 항이 이렇게 써질 수 있고요. 그리고 y랑 z로 이루어진 항이 이제 사실은 두 개인데요. 이 수식에서는 이제 합쳐서 하나로 써놨습니다. 얘가 이제 스칼라가 되겠죠. 얘 값이 스칼라니까요. 결국에는 트랜스포즈 한 거랑 안 한 거랑 이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사실은 이제 두 개를 합쳐 써놓은 것인데요. 이제 2분의 1 y 트랜스포즈 시그마 y 인버스 w z 플러스 2분의 1 이제 z 트랜스포즈 w 트랜스포즈 시그마 인버스의 이제 트랜스포즈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y가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y 얘네 두 개를 이제 합쳐서 써놓은 게 바로 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사실은 얘의 이제 트랜스포즈고요. 서로 이제 전치 행렬의 관계인데요. 얘는 이제 스칼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트랜스포즈를 시키고 이제 곱셈을 하나 값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항이 앞서 봤었던 이제 y랑 wz 항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얘랑 이제 곱셈이 결국에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y 그다음에 시그마 y 인버스의 이제 wz잖아요. 그래서 얘가 바로 아까 봤었던 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똑같이 이제 wz랑 y랑도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쓴 게 바로 이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개의 이 항을 합쳐서 이렇게 합쳐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얘를 이제 행렬 형태의 곱셈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ZT가 들어가 있는 얘도 이제 ZT가 들어가 있죠. 얘를 이제 트랜스포즈를 풀면 Z 트랜스포즈 W 트랜스포즈니까요. Z 트랜스포즈가 가장 앞에 있는 애들, 걔네들을 묶으면은 우리가 얘네들이 되겠죠. 이 두 개, 방금 동그라미 친 이 Z 트랜스포즈가 앞에 있는 얘네 둘을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이제 여기서 온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W 트랜스포즈 시그마 인버스 W가 여기서 이제 온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Z 트랜스포즈랑 여기는 이제 여기가 이제 Z 트랜스포즈랑 Y 부분이 되겠죠. 네, Z 트랜스포즈랑 Y가 있는 것은 우리가 여기 얘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W 트랜스포즈 시그마 인버스 부분이 여기로 이제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결국에 Y 트랜스포즈랑 Z랑 곱해지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Y 트랜스포즈랑 Z로 이루어진 이 시그마 인버스랑 W가 이제 여기로 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얘는 Y 트랜스포즈랑 Y로 이루어진 것 사이에 있는 애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여기로 와서 이렇게 행렬식으로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렬을 결국에 이제 곱셈으로 전개를 해보면은 우리가 위에서 쓴 거랑 똑같은 식이 되고요. 그래서 위에서 쓴 것을 행렬식으로 다시 묶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놓고 봤더니 얘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이제 Z랑 Y를 한 번에 묶은 이제 벡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얘도 이제 Z랑 Y를 한 번에 묶은 이 큰 벡터, 긴 벡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중간에 있는 게 바로 이제 시그마의 인버스 행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이 프리시전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이제 프리시전 매트릭스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합 확률 분포는 Z랑 Y를 이제 길게 한 개 벡터로 묶었을 때, 한 개 벡터로 이제 컨캐네이션 시켰을 때, 그때 이제 프리시전 매트릭스를 구해야 되는데 그 프리시전 매트릭스가 바로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소 각각이 매트릭스이죠. 그래서 매트릭스를 각각 이렇게 컨캐네이션 시켰다, 옆으로 이어붙였다, 위아래로 이어붙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Z의 차원이 예를 들어 K 차원이고 RK이고 Y의 차원이 뭐 RM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시그마 인버스 이렇게 만든 시그마 인버스의 차원은 K 플러스 M 차원 곱하기 이제 K 플러스 M 차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벡터를 이어 붙여서 만든 그 프리시전 매트릭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결합 확률 분포를 나타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각각의 원소를 우리가 이렇게 람다 기호를 써가지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인버스다라는 개념에서 이렇게 쓴 것이고요. 오른쪽은 그 코베리언스의 인버스가 프리시전이다 라는 의미에서 프리시전이라는 람다 기호를 써서 표현한 게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최종 목표인 y가 주어졌을 때 z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베이지안 룰을 이제 xy에다가 적용시켜서 히든 팩터인 z를 관측값 y로부터 찾아내는 확률 분포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표현을 할 때 그때 뮤는 이제 z바 y 그리고 시그마도 z바 y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z바 y는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그 프리시전 매트릭스의 원소 중에서 이제 람다 ZZ의 인버스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람다 ZZ가 얘였고 얘의 인버스가 바로 y가 주어졌을 때의 z의 시그마의 인버스가 되는 것입니다. 인버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인버스 시킨 게 바로 그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대로 쓴 것이고
이제 뮤 z 바 y는 우리가 앞에 봤었던 이 예전에 봤었던 이제 어디에 있죠? 네, 여기 식에서 얘를 이제 다시 썼는데 어떻게 다시 썼냐면은 우리가 이 어, 여기서 이제 뮤 y를 이렇게 다시 놓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뮤 z 부분이랑 우리가 그 뮤 y를 얘로 이제 치환을 시키고 또 이제 앞에서 얻었었던 우리가 앞에서 이제 구했었던 이런 애들을 우리가 람다에서 얻었던 이런 애들로 대체를 해서 다시 풀어서 쓴 게 이제 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y 값이 주어졌을 때, 관측 값이 주어졌을 때 그것의 히든 팩터에 해당하는 z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랑 이제 뮤도 이제 구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이렇게 w랑 y랑 그리고 z의 코베리언스랑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PZ 바 Y의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뮤랑 시그마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 원래의 이제 정밀도에서 이제 좀 더 더해지고 그거의 인버스니까요. 우리가 정밀도가 프리시전이 향상된다. 그러니까 Y의 관측함으로 인해서 Z의 원래 프라이어에서의 프리시전이 향상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뮤 값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 좀 더 정교한 뮤, 그러니까 원래 Z에서 이제 Y의 관측으로 인해서 그 뮤 값의 uncertainty가 줄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그 앞에 봤었던 이 계산 과정 중에서 그 어떤 트릭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가우시안 시스템을 나타내기 위한 트릭 중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2차항 쿼드라틱 폼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오른쪽처럼 스칼라에서는 이렇게 고쳐 쓸 수가 있었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벡터 폼에서는 이렇게 쿼드라틱 폼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고쳐 쓰게 됩니다. 이때 h는 바로 a의 인버스 곱하기 바이어스를 곱해서 얻을 수가 있고요. 이때 k 값, 이 값도 이제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h가 평균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이 쿼드라틱 폼을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해석을 했을 때 h가 바로 뮤 값이 되는 것이고 a 값이 바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인버스가 되는 프리시전 매트릭스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이를 이용해서 실제 상황에서 자주 마주치는 문제인 알려지지 않은 스칼라 값을 추론하는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가우시안 분포랑 베이즈 정리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어떤 알려지지 않은 값 z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얘가 z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하지만 알려지지는 않은 값이라고 하겠고요. 이 z에 대해서 우리가 측정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여러 번 해서 n번 측정을 한 약간 노이지한 측정값 yi,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z를 추정하기 위해서 yi 측정값을 계속 측정을 해서 이런 n번의 측정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측정 노이즈는 정밀도가 이제 그 분산의 역수인 람다 y로 주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밀도는 분산의 역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시그마 제곱이 바로 노이즈의 분산이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각 측정값 yi에 대한 확률 분포인 likelihood는 오른쪽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가우시안 yi인데 평균이 z가 되겠고 그리고 정밀도가 람다로 주어져 있는 즉 이제 분산의 제곱이 여기 분산인 분산이 이제 이렇게 시그마 제곱으로 주어진 이런 가우시안 분포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면은 결국에 이제 정규 분포인데 이제 z가 주어졌을 때 yi인데 그때 실제값 z가 주어졌을 때 yi가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평균은 z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평균적으로 노이즈가 있는 데이터에서 측정값의 평균은 실제값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조금 이렇게 더해가지고 나타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평균값은 z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은 바로 시그마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이 시그마 제곱은 노이즈의 정도, 즉 측정의 불확실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설정을 이제 실제 많은 상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계가 뭐 10개쯤 있고요. 그리고 그때 실제 그 어떤 방의 온도를 추정할 때 우리가 이제 Z 값은 그 실제 방의 온도이고요. 그리고 Y1부터 Y10까지는 각 10개의 온도계의 측정값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각각의 온도계는 오차를 약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라이클리후드를 가우시안으로 모델링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뭐 물체 위치 추정 같은 것도 이런 걸로 이제 해당되겠죠. 그래서 물체 위치 추정 같은 것도 이제 Z가 물체의 실제 위치이고 그리고 Y 1번부터 뭐 Y 10번까지 10개의 센서가 있을 때 10개의 센서에 해당하는 각 센서에서 측정한 위치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 센서는 약간의 오차 값이 있어서 우리가 이 센서를 바탕으로 이제 라이클리후드를 세웠을 때 이런 식으로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정하려는 알려지지 않은 값 Z에 대해서 가우시안 사전 분포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프라이어가 되겠죠. 프라이어에 대해서 이제 뮤 제로가 있을 것이고요. 얘는 이제 람다 제로 인버스, 즉 이제 어떤 시그마 제로의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로 이렇게 프라이어를 모델링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라이어 같은 것의 의미는 데이터를 보기 전에 Z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예상치, 믿음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프라이어는 보통 우리가 초기에는 약간 뭐 아무 숫자나 둔다든지, 그러니까 이 뮤 제로를 아무 숫자나 둔다든지 아니면 그럴듯한 어떤 우리의 믿음값에 대한 수치를 둘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 관측치가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 뭐 온도계가 10개 있을 때 10개의 온도계로 10번의 온도 측정을 했을 때 그때 실제의 방 온도를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얘를 수학적으로 나타내면은 PZ 바 Y1부터 YN까지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Y 값은 이미 알고 있는 값이고요. 그래서 Y 벡터는 주어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측정 값을 하나의 벡터로 이렇게 y로 묶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대로 이제 w라는 이 행렬을 두는데 이 w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에 n으로 둡니다. 그래서 얘가 뭐냐면은 이제 크기의 모든 그러니까 n 바이 1짜리 행렬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원소가 1인 열 벡터로 이제 초기 값을 둡니다. 그래서 y랑 나중에 내적을 했을 때 우리가 스칼라 값이 나오도록 이제 n 바이 1의 행렬을 두는데 그때 이제 원소 값이 모두 다 1인 즉 뭐 이렇게 n 바이 1이니까 이렇게 생긴 행렬이 되겠죠. 11111 해서 이 값이 원소의 값이 n개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w 값을 두는 의미는 이제 z가 모든 측정 값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도록 이렇게 초기 값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1번 온도계도 이제 1만큼의 영향을 미치고요. Y2번의 온도계도 1만큼의 영향을 미치고 이런 식으로 이제 W를 두게 된다면 모든 온도계가 동일한 영향을 미치도록 모델링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예를 들어 1번 온도계가 좀 더 비싼 온도계고 정확한 온도계다. 그러면은 얘의 수치를 뭐 높일 수가 있겠죠. Y1번에 해당하는 W 원소 값의 수치를 높이고 다른 원소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W 벡터를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시그마 y의 인버스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람다 y를 곱한 다이고널 매트릭스로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람다의 다이아고널이니까요. 이제 람다 1부터 람다 n까지 이제 이렇게 다이아고널 쪽에 이제 람다의 값이 있는 그런 특정 값의 정밀도를 나타내는 다이아고널 행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베이지 규칙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얘가 되겠죠. PZ 바 Y인데요. 얘는 이제 가우시안 분포의 Z 바 뮤 n, 람다 n 인버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앞에서 그 구했던 식을 사용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람다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뮤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 구했던 이 식을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수치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식들의 의미를 이제 살펴보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포스테리어 얘가 이제 포스테리어라고 부르는 Z 바 Y가 되겠고요. 이 포스테리어의 정밀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라이어의 정밀도에 이 측정 정밀도를 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직관적인 정밀도가 나왔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분산의 제곱의 역수는 이런 식으로 측정 정밀도를 더해가는 식으로 정밀도가 계속 개선이 된다. 그래서 측정을 여러 번 할수록 n이 커질수록 정밀도가 점점 개선되고 이제 분산이 점점 반대로 작아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평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측정한 값의 평균, 즉 이제 y 바의 평균과 이제 사전 평균 얘의 가중 평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번의 측정을 한 것이 더 이제 많이 측정한 것이니까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µ0은 낮은 가중치를 두고요. 그리고 이 y바 우리가 측정한 평균의 평균은 이 높은 가중치를 둬서 둘을 합친 것이 바로 µ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면 우리가 온도계 예시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뮤 값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실제 방 온도의 미등값,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뮤 제로를 미등값으로 둘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좀 한 20도쯤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뮤 제로를 초기에 20으로 두는 것입니다. 실제로 온도계로 이제 측정을 해봤더니 온도계 1번은 예를 들어 1번은 21도가 나왔고 2번은 23도가 나왔고 뭐 3번은 19도가 나왔고 이런 식으로 n개의 온도계의 측정값이 있겠죠. 그때 우리가 이 뮤 n 값을 포스테리어의 평균 값을 이제 얘를 이제 구해 보면은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이제 온도계가 10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10개 곱하기 y의 이제 정밀도를 곱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다가 람다 n을 이제 나눠주는데 람다 n은 사실은 얘죠. 그러니까 시그마 제로에다가 람다 y의 n번을 더한 애가 이제 람다 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은 이 분자에 있는 이 두 개를 더한 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중 평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얘의 이제 가중치를 더 높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람다 y가 이제 람다 제로랑 비슷할 때 이제 이 두 개, 분자 두 개의 합을 이제 분모로 둠으로써 우리가 뭐 일종의 합이 1이 되게 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가중 평균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10 곱하기 람다 y가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 얘가 람다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람다 제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초기 값으로는 그냥 임의의 값을 넣어주거나 우리가 약간 믿음의 분산, 그러니까 믿음의 언설턴티를 이렇게 임의의 값으로 넣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온도계 측정 값의 언설턴티, 즉 온도계 오차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바로 람다 1부터 람다 이제 10까지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20이라는 값이랑 온도계로 측정한 값이랑 이 두 개의 중간 어딘가로 이제 이 값이 계산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중간 어딘가로 이제 수치를 뽑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은 이 가우시안 분포를 활용한 이 베이즈 룰, 베이즈 규칙이라는 것이 약간 사람의 직관도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단 직관을 통해서 혹은 전문가의 뭔가 지식을 통해서 혹은 어떤 기존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 프라이어라는 것을 설정을 해줄 때 PZ를 설정을 해줄 때 그때 우리의 어떤 직관이나 혹은 사전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측된 데이터로만 우리가 이것으로만 이제 뮤 값을 계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프리퀀티스트 그러니까 기존의 약간 전통적 통계학자들이 비판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제 사전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혹은 직관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도출되는 값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판점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를 맞추는 데 있어서 즉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서 결국 뮤 n이라는 값 그리고 람다 n이라는 값을 도출할 때 우리가 조그만 데이터 그러니까 샘플 수가 작아도 좀 더 정확한 값을 추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과를 해석해 보자면은 일단 이 포스테리어 분포 p z바 y의 결국 람다 n 프리시전이 어떻게 계산이 됐냐면은 원래 프리시전 람다 제로에서 거기서 이제 덧셈을 했는데요. 우리가 람다 y만큼을 n번 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사전 정밀도에다가 사후 측정 정밀도, 그러니까 측정 정밀도 라이클리후드에 해당하는 람다 y를 더한 것이 되겠고, 정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가진 정보의 양이 증가해서 프리시전이 개선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 평균, 포스테리어 민 같은 경우에는 최대 호조 추정치, 그러니까 MLE로 구한 y의 바, 얘가 이제 관측된 애로만 추정한 것이죠. 얘랑 우리가 프라이어로 둔 어떤 믿음이나 사전 정보의 컨비네이션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만 고려했을 때의 평균, 데이터만 고려했을 때의 최적의 값이 이제 평균인데요. 걔랑 이제 우리가 활용한 사전 지식 혹은 직관의 중간 어딘가에서 이제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측정 값의 람다 값, 이거 측정 값의 프리시전, 그리고 우리가 가진 믿음의 프리시전,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만약에 이 람다 제로 믿음의 프리시전이 조금 더 작은 경우에는 이제 프라이어를 약하게 쓰는 경우가 되겠죠. 그때는 MLE에 더 치중해서 이제 y 값이 도출이 되고요. 그래서 MLE에 이제 값인 y 바에다가 좀 더 가중치를 두게 되겠고요. 만약에 람다 제로, 즉 우리의 믿음에 대한 프리시전이 좀 더 수치를 높게 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프라이어에 더 가중을 둬가지고 결국에 이 원래 뒀었던 뮤 제로에 더 가까운 값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 부분은 결국 이제 n 곱하기 람다 y 곱하기 y 바 부분인데요. 앞에 봤었던 이 뮤 부분의 이 분자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y 바가 값이고, 그리고 정밀도가 n 곱하기 람다 y인 하나의 측정값과 동등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개의 개별 측정값을 하나의 등가 측정값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측정을 10번 했더라도 10배 더 정교한, 10배 더 정확한 뭐 온도계 이런 걸로 한 번 측정하는 것이랑 동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바로 우리가 배웠었던 베이즈 룰을 이용해서 실제 응용 예시에 적용해 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관측값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실제로 어떤 값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예시를 알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봤었던 결과를 사후 분산의 관점에서 다시 작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추정의 불확실성이 감소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가 관측될수록 점점점 이제 분산이 작아지는 형태로, 즉 프리시전이 올라가는 형태로 바뀌더라라고 하는 부분을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사후 분포를 아래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후 분포는 P Z 바 Y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Y가 우리 여기서 이제 데이터셋 그냥 D라고 다시 쓴 게 되겠고요. 그래서 D는 결과적으로 그냥 Y 벡터 Y1부터 YN까지를 이제 집합 형태로 쓴 게 되겠고, 그리고 이제 시그마 제곱, 즉 원래 이제 모 분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얘를 모델링 할 때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가 이제 뮤 n, 즉 이제 그 포스테리어의 평균값, 앞에서 구했었던 포스테리어의 평균값이고요. 얘는 이제 타우라고 써져 있는데 시그마랑 이제 똑같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n의 제곱, 즉 이제 포스테리어의 표준 편차의 제곱, 즉 분산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 표준 편차, 즉 이제 분산, 포스테리어의 분산 같은 경우는 앞에서 봤듯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시그마의 제곱분의 n인데요. n에 이제 람다라고 다시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람다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n 람다랑 그리고 람다 제로랑 더하고 걔를 분모로 놓고 이제 역수를 취했으니까요. 이런 이제 프리시전을 구해서 걔를 역수를 시킨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봤듯이 프리시전이 앞에서 봤듯이 람다 제로 플러스 n 람다 y잖아요. 그냥 걔를 이제 여기 분모에다 쓰고 역수를 취하면 걔가 이제 바로 포스테리어의 분산이 되겠죠. 이제 프리시전은 항상 분산의 역수니까요. 그래서 얘를 이제 다시 정리해서 써보면 이런 식으로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오른쪽과 같이 쓰면은 얘는 이제 사전 분산, 프라이어의 분산인 이제 타우 제로 제곱 얘랑, 그리고 데이터의 분산인 시그마
제곱의 n으로 나눈 애랑 걔의 이제 조합 평균이 바로 얘가 된다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사후 평균인 이 뮤 n도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이 식을 이용해서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다시 잘 정리를 해봐서 쓰게 되면은요,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쓸 수가 있고요. 이때 마찬가지로 이제 타우 n은 그냥 시그마 n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도 이제 시그마 제로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식을 이런 식으로 다시 정리해서 쓸 수가 있게 되겠고요. 얘를 또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왜 이렇게 정리해서 썼냐면요. 이렇게 쓰게 되면은 우리가 사후 평균은 결국 사전 평균의 어떤 값을 곱하고 이제 데이터의 평균의 어떤 값을 가중치를 곱해서 둘을 결합한 것이다라고 또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분모에 같은 값이 들어가 있고 이제 각각의 분자에 어떤 각각의 항에 해당하는 애가 들어가 있으면은 가중평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사전 평균과 이 관측치의 평균 간의 가중평균을 내서 사후평균을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분산의 관점에서 봤을 때요. 이제 분산의 관점에서 이제 사후 분산이 결국 항상 사전 분산보다 낮은 값을 가지게 될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평균이니까요. 우리가 기존의 사전 평균이었던 타우 제로 제곱보다 이 값이 더 낮아질 것을 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를 관측함으로써 불확실성이 감소했다라고 우리가 또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